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최고의 명경기를 펼쳤다. 지난 아시안컵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8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에게 외신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SPN은 이것이 바로 K-드라마라면서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따냈다라고 하였는데요. 1대0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 1분 극적인 동점골에 심지어 승부차이 끝에 승리까지 따내었으니 가히 기적과도 같은 승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경기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국 카타르와 접경국으로 사실상 홈 경기와 같은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42,000명에 달하는 관중 가운데 우리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는 불과 30여 명 정도였었고 교민 등을 합쳐도 200명 안팎에 불과하였는데요. 특히 경기 중 사우디 관중들의 온갖 야유와 비매너, 욕설과 인종차별 발언까지 난무했던 터라 이를 지켜보던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고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며 팀 동료들을 다독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점차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살아나자 사우디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와 비매너 행동으로 한국 선수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욕먹고 있는 사우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 모를 그 5번입니다. 강화재료로밖에 안 쓰일 이 5번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다가가 밀치더니 급기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드는 등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을 하였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행위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 5번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호날두, 메시 등 사우디가 그동안 맞붙었던 팀의 핵심 선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것을 즐겨하는 빌런과도 같은 선수였습니다. 이에 해외 축구 유머 사이트 트롤풋볼에서는 이 새끼는 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듯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하였죠. 사우디의 이러한 경기장 안팎에서의 비매너는 오히려 패배 이후 더 큰 화살이 되어 자기 자신들에게 비수로 꽂혔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를 이긴 사우디는 바로 웨어 이즈 메시라며 메시를 조롱하였는데 한국과 승부차기 패배 이후 해외에서는 웨어 이즈 사우디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비천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사우디 놈들의 웨어 이즈 소니 들을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나저나 행방이 묘연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이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두 번째 선방을 보여주자 결과도 보지 않고 바로 퇴근해버리는 만치니 감독이 해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백과 나무위키에서는 이날 만치니 감독의 이름을 어딜 가노 런치니로 수정하였고 이 짤이 그새 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퍼졌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 선수들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 자국 감독이 더 미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게 상당히 세게 긁혔던 것입니다. 이에 사우디 네티즌들은 경기는 너희가 이기고 엑스포는 우리가 이기고 8강 가면 뭐하나 우리는 엑스포 하는데 라며 속상한 맘을 요상한 방법으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는 전국민 절반이 반대했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라 사우디가 놀려대도 별 타격이 없는 것이 팩트이긴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16강전 8경기를 모두 마친 뒤 자국 축구중계 해설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CTV 국영 축구 전문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던 황젠샹은 모든 경기 가운데 한 경기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를 꼽을 수 있고 이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단언코 모든 경기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경기였다고 하였습니다. 那三位老师呢，都是在预估刚刚结束的亚洲杯的八分之一决赛里面奉献过精彩的解说的。随后呢，我们也会邀请三位老师结合咱们淘汰赛的比赛内容，再和大家来聊一聊八分之一决赛的这么多场比赛里面有没有自己印象深刻的点。黄老师，我觉得最高水平的就是沙特同韩国那场比赛，对，那个可能是亚洲杯迄今为止技战术含量水平最高的，真的是让我们看了之后知道亚洲目前的天花板在哪儿啊。然后看了之后吧，这个心里边就踏实了，就彻底的定位找准了，大概是这样吧啊。我和你不一样啊，你看的还是高水平的啊，我是看的基本上和咱们水平能对得上的。你是另外一个角度找定位，另外一个角度找定位，你是绝望，我是找希望啊。然后找了半天，好像跟你的状态一样，也是看到了绝望，没看到希望。因为你像这个塔吉克斯坦啊，包括泰国队，这些比赛我都看了。你甚至说很多这个我们以前认为这些球队，他怎么会突然间进步这么大的球队都看了，就感觉整体的感觉下来呢，到目前为止感觉就像很多这个网友说的，说亚洲杯呢很多球队在欧美化，而我们还在格式化。就在这个过程当中看得出来，他们的这个整个踢法啊，各方面的一些组织啊方面已经很有模有样了。不是，韩国也是，就是在最后一刻他们也没有放弃，然后最终通过进球，然后打到了这种点球的比赛，然后赢得了这场比赛吧。我是觉得呢，韩国队这场比赛如果克林斯曼想清楚了该怎么办，还是有办法的。对，就是以这个大牌球星为核心，
坚决打反击。因为澳大利亚呢体格是好的，它是这个欧洲级的身体，但技术战术含量确实是一般。对，就是特长跟特短都特明显。就是如果是这个比成功率，比这个个体位置上的这个创造能力，我不跟你拼整体对抗，我收缩之后，我前面搁一黄启灿，对，然后孙哥躲在后边，然后曹圭成，中锋那儿怼一怼你的这个什么，对，只要李刚仁、黄启灿能给传出一次来，我打你一个就完了。是打反击，就是坚决的，因为好歹我还有金敏哉这样的欧洲顶流的中卫，就是克林斯曼会不会组织防守反击？如果是这球交给曼奇尼带啊，这球基本上澳大利亚就等着挨宰，是因为他所有的进球都是凭身体砸进去的。可是他面对韩国身体上没有这么大优势，可是技术上的落差又是韩国明显高他一块，所以我认为呢，少休息2天，只要选择对了，让队员统一了，明确了，仍然能打。就是怕克林斯曼自己那天打沙特，摆个3-4-2-1，把孙哥顶在最前边。我一看，这是要干嘛？那天就是沙特下半场进球太早了，对，那进球晚20分钟进，克林斯曼都来不及换人，是，都换了人，时间也不够他追的了。没错，就是40秒就进球了，他赶紧换，曹圭成上，黄启灿上，回归4-2-3-1，孙哥躲在大中锋身后。你把孙哥顶在最前面，现在是被人怼掉的，被干死。他和热刺不一样，他后边给的支援不一样，所以说你想他的热刺可以这样打，对，但是热刺那个什么样一个，他在前面多省力啊！他到最后就等着一接一抹一趟进去就完了。他在韩国队不具备这个，对，所以他现在最理想的就是有大中锋，边路有快马，然后孙兴民打个2前锋，他还能组织一下。这是他最理想的结构，然后中场后腰什么那几个人都差不多，换谁都行，什么黄仁范啊、朴荣宇啊，什么都可以。但是他那天让李在成一个前2场小组赛他让打边锋的人回去打了个后腰，就说他自我的矛盾和否定纠结到了何等程度。 이날 경기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끓는 것이 있다.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부러운 거야. 어차피 우승은 한국 아니면 일본이야.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강한 거라고.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 1분이 남아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한국은 가장 강한 팀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팀이기도 하다. 이렇게 힘들게 이기는 거 보니까 왠지 얘네 우승할 것 같다.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왜 참가하지 않았죠? 중국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대륙이니까요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에서도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과 행동들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승부차기가 시작되기 직전 일기즈 탄타셰프 주심은 사우디 팀에게 유리한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하자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와있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카메라 지미집의 위치가 사우디 쪽에 있으니 그쪽에서 차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승부차기 때의 골대 선정은 경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응원해주는 팬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야유를 퍼붓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타팀 팬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작은 차이로부터 승부가 결정나는 승부차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승부차기 시에는 공평하게 동전을 던져 골대 방향을 정하는데요. 심지어 공정성을 위해 던진 동전을 주심이 잡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기즈 탄타셰프 주심은 아예 사우디 골대에서 하라고 권하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왜 대회 공식 규정대로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냐라고 반문했고,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주심은 다시 말을 바꿔 손흥민 선수의 주장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동전 던지기에서도 먼저 기분 좋게 이겼고, 비록 적은 수의 응원단이지만 당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주었던 우리 붉은 악마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승부차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독 어이없는 심판 판정이 끊이질 않았던 이번 아시안컵, 한국이 받은 억울한 판정에 벌써부터 옆나라 일본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이란의 8강전 주심이 악명 높은 카드캡처 중국의 만인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치는 가고 만인이 온당. 오늘의 한 줄 평. Where is Sunny? In my heart.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